유아교육이나 초중등교육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조사하거나 정책 수립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거의 문외한처럼 보여요. 그래서 과연 후보자를 현 정부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한 게 과연 적절한 인사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분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교육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시는데 과연 적합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가, 미래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 교육기획 등과 관련해서는 교육이 시작하는 영유아 때부터 동일한 선상에서 교육이 시작되어야 된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교육의 학생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학업 성취도 위주로 평가가 되어 있고 서열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인성교육과 창의성, 도전성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더 강화시켜 나가서, 그래서 우리 학업이 떨어지는 학생은 떨어지는 대로 틀림없이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답변하신 그러한 재능을 내용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예. 지금 답변하신 구체적인 내용과 오전에 답변하셨던 내용과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자녀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를 달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자녀와 사위는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은 급여 등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별도로 도움을 주지 않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마련했다. 자녀가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당시 나이가 만 29세입니다. 그리고 사위는 만 31살이고 결혼한 지 1년 만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얼마나 직장 생활을 하면 9억 7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삽니까? 자녀에 대해서도 똑같은 대물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해명을 하셔야죠. 아니 의과대학을 아무리 나오더라도 얼마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자신들의 돈으로 9억 7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삽니까? 지금 오늘 하신 모두 발언에서도 지금 교육의 가장 큰 현안이 아까 대답하셨던 것처럼 보육 문제, 누리예산,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 지금 국정교과서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으로부터 받게 될 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모두 발언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육 문제의 두 가지 가장 큰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겠다. 이게 도대체 과감한 구조개혁이 뭔지 모르겠어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그 서면 답변서에도 앞으로 대학교육을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래서 산업과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를 길러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과연 산업과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대학교육의 목표인가? 대학교육의 목표를 뭐라고 보십니까? 대학교육의 목표는 기초학문을 발전해서 학문의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초학문을 발전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본인이 지금 말씀하신 서면 답변서에서 대학교육 제1의 목표를 산업과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를 길러내겠다. 그것이 성취되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 학문 후속 세대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후보자님.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로 지명되신 걸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특히 저도 이공계 출신, 이과 출신으로서 이공계 출신 부총리 지명을 더더욱 제가 축하드립니다. 이게 실험 논문인데 이 실험 결과 그래프 12개 중에서 11개는 완전히 똑같고 1개도 표만 다르게 정리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제자의 논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요약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자의 논문을 이렇게 해서 제1저자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면 질의에 대해서 이런 서면 답변이 왔습니다. 제자의 논문을 지도교수가 제1저자로 등록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사실 있죠? 후보자. 예, 그런데 그 강세별 학생이 제1저자입니다.
아, 이거 저희가 확인해서 제1저자로 아닙니다. 투입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순서에 따라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1저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맨 마지막에 책임저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책임저자라는 것은 교수로서 그 논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만약에 그런 뜻입니다. 제가 확인한 사실과 다르면 그 위증에 책임지시겠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네, 그건 예. 아니, 제가 그 답변서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참. 이게 죄송합니다. 보내드린 거에 하나는 그게 도가 빠져 있고 하나는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희 정권 시절의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사실 그 당시 교과서를 구해서 제가 읽을 수 있는 수준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교과서에 대해서 평가된 내용을 참고로 했습니다. 5.16이 정변입니까? 혁명입니까?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군사 정변으로 기술되어 있고 아니, 근데 5.16 혁명으로 기술한 박정희 정권 시절의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그러니까 그 있는 부분에 거예요?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자녀 주택 소유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자녀 주택이 지금 그 자녀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비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예. 그 총 그 가액이 얼마짜리 아파트입니까? 9억 7천만 원. 9억 7천만 원 중에 지금 전세 8억을 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7천 아닙니까? 예. 지금 서울시내 웬만한 전세도 전부 다 뭐 3억 4억 5억 하는데 예.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1억 7천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걸 상세히 좀 소명을 해야 되지. 지금 청문을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30대 초반의 자녀가 그 무슨 9억 7천만 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정려를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오해를 받고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소명을 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주소지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주소지를 성인께서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친께서 주소지도 마음대로 옮기시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본인의 집인데 본인은 모르고 있고? 이게 그 당시에 85년도에 제 집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뭐 자료를 주소지 그 집은 누가 소유한 거죠? 그거는 그 당시에 제가 소유자가 제가 아니고 주소지만 옮겼다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지금 그 아까 다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요. 이 150의 단독주택 소유주 흐름이 골치 아픕니다. 외삼촌한테 넘겼다가, 그건 금전날 설정됐다가, 나중에 또 명의식 폐지했다가, 친동생 이영식 씨한테 갔다가, 예.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인 주택이에요. 당시에 후보자가 이게 소유집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후보자와 다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지금 그 소유 이전이 계속 일어났던 곳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그런 주택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말씀하셨다가 그런데 87년에는 본인이 여기에 주소지를 옮겼어요. 예. 제가 질문하는 그러니까 상식적인 기록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소유주가 이렇게 옮겨가고 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청문회 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아니 그럼 본인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습니까? 본인이 제가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제 아마 선친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역대 장관들이 이 부분에서 많은 예를 썼습니다. 기재부가 말을 안 들어요. 교육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도 없고 역대 장관들이 안 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장관이 되신다면은 누리과정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나서셔야 돼요. 그것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합니다. 대통령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잘 모르셔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독대하셔가지고
이 상황을 완전히 마스터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하시면은 난 알아들을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가면은 혼란이 더 계속돼요. 이 정도 했으면은 원래 생각했던 거 충분히 됐다 생각해요. 그래서 수습하고 우리 당에서는 제안하고 있어요. 협의하자. 협의의 문제를 풀도록 해야 돼요. 그걸 하려면은 자신감을 갖고 대통령께 보고를 하세요. 이건 야당이 말하는 일정 정도 맞습니다. 그리고 타협을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해야 합니다. 기재부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교육에서는 확보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인성교육과 창의성, 도전성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더 강화시켜 나가서 그래서 우리 학업이 떨어지는 학생은 떨어지는 대로 틀림없이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답변하신 그러한 재능을 내용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예. 지금 답변하신 구체적인 내용과 오전에 답변하셨던 내용과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자녀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를 달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자녀와 사위는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은 급여 등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별도로 도움을 주지 않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마련했다. 자녀가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당시 나이가 만 29세입니다. 그리고 사위는 만 31살이고 결혼한 지 1년 만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얼마나 직장 생활을 하면 9억 7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삽니까? 자녀에 대해서도 똑같은 대물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의 논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요약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자의 논문을 이렇게 해서 제1저자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면 질의에 대해서 이런 서면 답변이 왔습니다. 제자의 논문을 지도교수가 제1저자로 등록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사실 있죠? 후보자. 예, 그런데 그 강세별 학생이 제1저자입니다. 이거 저희가 확인해서 제1저자로 아닙니다. 투입하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순서에 따라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1저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맨 마지막에 책임저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책임저자라는 것은 교수로서 그 논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만약에 제가 확인한 사실과 다르면 그 위증에 책임지시겠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네, 그건 예. 아니 제가 대학 교육의 목표인가? 대학 교육의 목표를 뭐라고 보십니까? 대학교육의 목표는 그 기초학문을 발전해서 학문의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초학문을 발전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본인이 지금 말씀하신 서면 답변서에서 대학교육 제1의 목표를 산업과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를 길러내겠다. 그것이 상치되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 학문 후속 세대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 네.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후보자님. 총리,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로 지명되신 걸 축하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특히 저도 이공계 출신, 이과 출신으로서 이공계 출신 부총리 지명을 더더욱 제가 축하드립니다. 이게 실험 논문인데 이 실험 결과 그래프 12개 중에서 11개는 완전히 똑같고 한 개도 표만 다르게 정리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해명을 하셔야죠. 아니 의과대학을 아무리 나오더라도 얼마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자신들의 돈으로 9억 7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삽니까? 지금 오늘 하신 모두 발언에서도 지금 교육의 가장 큰 현안이 아까 대답하셨던 것처럼 보육 문제, 누리예산,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 지금 국정교과서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으로부터 받게 될 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모두 발언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육 문제의 두 가지 가장 큰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겠다. 이게 도대체 과감한 구조개혁이 뭔지 모르겠어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그 서면 답변서에도 앞으로 대학 교육을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래서 산업과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를 길러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과연
산업과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유아교육이나 초중등교육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조사하거나 정책 수립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거의 문외한처럼 보여요. 그래서 과연 후보자를 현 정부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한 게 과연 적절한 인사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분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교육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시는데 과연 적합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가, 미래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 교육기획 등과 관련해서는 교육이 시작하는 영유아 때부터 동일한 선상에서 교육이 시작되어야 된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교육의 학생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학업 성취도 위주로 평가가 되어 있고 서열을